방송에 앞서 오랫동안 매월 5일 고정적인 날짜에 구독료 후원해주시는 에너하임님께 감사 말씀 전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상민 무소속 의원이 6일 오찬을 함께해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과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상민 의원을 만나 반가운 표정으로 정말 뵙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모두 정답을 찾겠다는 말씀은 진짜 정치권에 주는 큰 울림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짜 그렇게 하시면 한국 정치에 큰 족적을 알리실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이 진보라고 할 수 있나고 민주당을 힐난하자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 당이 보수 우파이지만 민주당보다도 더 진보라고 화답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면 많이 모여서 함께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상민 의원에게 저와 같이 가달라고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비습을 당한 이재명이 호전되고 있는 만큼 내주계 탈당 및 신당 창당 선언을 한 뒤 이달 중에 중앙당 전당대회 등 신당 창당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7일 오전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족묘지를 참배하고 9일에는 이준석과 만나기로 하는 등 신당 창당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는 주말인 6일 고향 전남 영광군 법성면을 찾아 선친의 묘소를 참배하고 7일 광주를 찾아 5.18 민족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양양자 무소속 의원 출판 기념회에서 이준석과 만난다고 합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도 참석해 신당 추진 주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제3지대 빅텐트 논의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는데요. 과연 이준석과 손을 잡는 게 이낙연 전 대표에겐 유리할까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단 이재명을 피격한 피의자가 과거에 새누리당 당원이셨고 또 여러 가지 태극기 집회에 매번 다녔었고 배낭에 태극기를 꽂고 다니셨고 이런 분으로 지금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이분이 어떤 뭔가를 사주받아서 했는지 아니면 정말 공모범들이 있는지 물론 단독 범행이라고 경찰은 발표했지만 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여죄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보다 심도 깊게 밝혀야 된다고 이재명 피습 음모론을 주장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관련 가짜뉴스 때려잡겠다는 민주당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재명 피습 도구는 가짜뉴스이고 근거도 없이 이재명 피습 배후설 주장은 가짜뉴스가 아닌가요? 국민의힘은 5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피습범에 대해 배후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음모론의 배후설까지 민주당 참 찌질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박장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거듭 피의자의 과거 당적을 언급하고 경찰이 동선과 행적 등 범행 일체에 대해 계속 수사 중에 있음에도 공범 등을 운운하며 사실인양 배후설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에 더해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병문안을 이미 타진했음에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연락이 없었다는 왜곡된 말로 한동훈 위원장의 진심마저 내팽개쳤다며 배후설이 더해진 음모론의 가짜뉴스까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다시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갈라치게 하려는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왜곡한 무분별한 추측과 일방적 주장은 이제 그만 멈추길 바란다며 지금은 선동과 분열이 아니라 쾌유와 화합을 말해야 할 때라고 충고했습니다. 이재명 헬기 이송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재명 이송 논란을 정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급기야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모인 의사단체는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을 다음 주 월요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부적절한 헬기 이송으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의사회의 주장인데요.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이재명이 저지를 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이재명 이송 논란을 정리해보자면 이재명이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을 두고 119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특혜 논란 불거진 데다 사건 당일 서울대병원이 언론 브리핑을 돌연 취소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는데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집도의 브리핑을 돌연 취소해버리고 민주당이 대신 브리핑하면서 왜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이 직접 브리핑을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자 서울대병원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이틀이 지나서야 갑작스럽게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근데 말입니다. 네, 질문은 받지 않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그 치료 경과에 대해서 국한돼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질문을 좀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하는데 질문을 좀 받아줘야죠. 방금 들으신 대로 서울대병원이 이재명이 수술 경과 등에 대해 뒤늦게 브리핑을 열어 설명에 나섰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아서 기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왜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은 걸까요? 매끄럽지 못한 서울대병원 브리핑으로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이송 과정에서 서울대학병원과 부산대학병원의 말이 엇갈렸습니다. 3일 만에 공식 브리핑에 등장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수술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이송을 요청받았던 서울대병원 측 발표에 부산대병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부산대병원에는 혈관외과 교수가 3명이 있어 수술할 역량도 충분하고 수술 준비도 했었다는 겁니다. 당시 주치의였던 김재훈 부산대병원 교수는 저희는 벌써 수술 준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자체가 어렵거나 못할 수술은 아닙니다. 물론 쉬운 수술은 없지만 이송 도중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주치의는 끝까지 전원을 반대했지만 이재명 대표 측이 전원해달라고 요구해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헬기에 태워 환자를 전원한 건 이재명 대표가 처음이라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헬기 이송 과정 등에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가족 요청과 의료진 판단, 병원 간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나무젓가락에 찔린 거란 내용 등을 방송한 6개 유튜브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이재명이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현장 의사들의 반발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사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회는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해야 했다며 이것이 국가외상응급의료체계이자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 전달 체계라고 지적했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재명이 흉기에 찔린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소방 헬기를 타고 이송된 것과 관련 부산광역시 의사회에 이어 서울특별시 의사회와 광주광역시 의사회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의사회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 이송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지역 의료 붕괴 문제 해결과 거리가 먼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야당 대표가 위급 상황에서 지역 최고 중증 외상센터에 치료를 외면했다며 헬기 이송된 것은 의료 전달 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행태이고 즉각적인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광주광역시 의사회 또한 공정과 기회 박탈, 특권의식의 정석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습니다. 광주의사회는 이재명 피습 이후 이송 및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이라며 대한민국 응급의료 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지역 상급 종합병원 및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환자 혹은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